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이제 재혼의 이혼율이 이제 더 높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재혼의 이혼율은 더 높을까요? 사실상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 차이는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쭉 상담해 왔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디까지나 이제 뭐 저희 사무실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상관없이 그냥 참고 삼아 또는 좀 가볍게 재미 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 남편의 경우 이제 살림할 사람이 필요해서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남자 혼자 살면 청승맞고 뭐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 하다못해 뭐 옷 입는 것도 깔끔하게 잘 못 입고 이러면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옛날 말 그대로 이제 막 이 호레비 냄새 펄펄 나고 다니는 거죠. 이래서 재혼을 원하시는 남편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에 의한 재혼은 좀 아무래도 좀 쉽게 좀 깨지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내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의지를 많이 하려고 재혼을 하시는 경우도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결혼 생활이 막 그렇게 막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내 아이들한테 새 엄마, 새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쭉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평생 이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래도 내 아이들한테 잘할 사람 같다라는 생각으로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러한 분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자기 자신보다는 내 아이들의 어떤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혼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물론 내가 저 사람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물론 자기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재혼을 한 거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그리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러한 감정은. 네 번째로 이제 전 배우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주 드물게는. 그러니까는 너 아니어도 나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 같은 인간만 아니라면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제 이건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이 전 배우자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남편, 그러한 남자를 좀 고르시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 배우자가 뭐 알코올 중독이다. 아니면은 뭐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상생활도 못하고 막 엉망으로 살았던, 그리고 술 먹고 막 폭행도 했던, 그래서 이 아내분이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술만 안 먹으면 돼.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다가 술 안 먹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놈은 알고 봤더니 술만 안 먹었을 뿐이고 다른 건 개차반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재산 상태가 너무 한쪽이 이제 기울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자기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든지 아니면 나이가 좀 있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명의의 재산을 자식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옆에서 이제 재혼한 배우자가 봤을 때는 딱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마치 뭐 자기한테 상속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많이들 싸우십니다. 뭐 너 나 믿지 못하냐, 내가 뭐 돈밖에 모르는 인간 같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재산을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제 하는 경우를 딱 알게 되면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완전 정내미가 이제 떨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재혼을 하시고 어느 정도 한 뭐 5년, 10년 이렇게 쭉 사시는데 이 재혼 배우자가 자기 재산을 자꾸 빼돌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혼을 할 경우에 내가 받을 재산 분할금이 자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재혼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자녀들과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친엄마, 친아빠하고 더 가깝지 새엄마, 새아빠하고 더 가깝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자기 친부모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새아빠, 새엄마를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이제 어느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아내분이 이제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어떤 아빠하고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막 대들고 함부로 한답니다. 어쩔 때는 뭐 말할 때 네가 뭔데, 네 가진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혼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아빠가 이제 왔죠. 이제 남편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아빠한테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그 아내를 막 비난하고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좀 생각이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러한 경우라면은 뭐 일단 전후 사정을 좀 들어보고 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혼을 낼 거면 혼을 내고 아내가 잘못을 한 부분이 있으면 좀 뭐 말로써 둘이 있을 때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이들 편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한테 내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전 아내와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가 큰데 꼭 어른인 당신이 그것도 새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아내를 굉장히 좀 비난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좀 기가 막혔지만 그 싸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아이들한테 이 아내를 이렇게 흉을 보고 욕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희들 엄마가 얼마나 좋았던 사람인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 너네 새엄마를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더더욱 또 이제 그 새엄마를 이제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갈등이 계속 더 눈덩이처럼 쌓여서 결국 이 아내분 나 도저히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하면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 때문에 좀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꼭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꼭 여기서 2가지, 3가지 많으면 4가지, 5가지 막 겹쳐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시는 가정이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이 초혼보다는 이 재혼이 사실상 서로가 좀 더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혼보다 이 재혼의 이혼율이 더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뭐 애정이 없이 결혼을 하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분들도 얼마든지 애정도 많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다만 이 초혼 때보다는 이 재혼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좀 더 조건도 더 따지게 되고 더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극도로 좀 좁아지기 때문에 좀 이혼율이 초혼보단 좀 더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예전에 제가 한번 제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이 2번째도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의 어떤 남자에 대한 어떤 이상형이 전혀 안 바뀐 거예요. 자기는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유머도 있고 재미나고 그리고 뭣도 잘 내고 그리고 거기에 경제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이런 남자만 남자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이런 남자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아내분이 이제 초혼할 때 이런 남편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이 2번째 남편도 똑같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또 이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아무래도 뭐 그런 외모 그런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해서 다 바람을 피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좀 여자들이 봤을 때 좀 호감이 가는 이런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실상 바람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운이 나쁘게 이 2 남편 모두 이 바람을 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만 이 아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래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이혼되면 재혼은 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즐겁게 연애만 하면서 네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법적인 관계로 얽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게 좀 편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죠. 이 말을 들으면은 이제 의뢰인분들은 이제 자기는 이제 절대로 지겨워서라도 절대로 재혼 같은 거 뭐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들 하세요. 근데 뭐 또 모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제가 오늘 뭐 재혼에 대해서 자꾸 뭐 좀 안 좋은 말씀만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상 좋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 년 동안 진짜 재혼하시고 잘 사시는 분들도 저 여럿 봤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한 3커플 정도 계십니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재혼을 혹시라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우선 이거 하나만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재혼은 아무래도 사랑 하나만 갖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좀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삐걱거려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대 배우자 역시 한 번의 이혼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잖아요. 왜냐면은 자기 자신만 자기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뭐 이혼하고 뭐 재혼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두 번의 아픔은 겪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 바람에 춤추고 쓸쓸함을 친구 삼아 걷는데